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토요일 뉴스아이드 시작합니다. 이달 퇴임을 앞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12번째이자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일본 연구센터장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전례가 있던가요? 글쎄요, 뭐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자민당 총재 임기가 9월 말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리의 임기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거 좀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왜 이제 결정했느냐 하는 것인데 기시다 총리가 먼저 한국행을 희망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 사실 7월달, 8월달에 일본에 한 달 정도 머물렀었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이 아마 9월에 이번 달에 원래 유엔 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 정상이 총회에 나란히 참석을 하면 아마 거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안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가는데 윤 대통령이 안 가시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3년여 이제 재임하면서 가장 외교적으로 보면 성과가 있는 게 한일 관계인데 윤 대통령과 컨비를 이뤄서 관계 개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퇴임 전에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윤 대통령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셔틀 외교가 보험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오거나 윤 대통령이 가거나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윤 대통령이 가시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겠다 이런 뭐 결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 이제 성과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고 이제 그 맥락을 조금 이어서 가면 일부에서는 이제 뭐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주로 그런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시다 총리가 이제 총리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나고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지만 여전히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이제 뭐랄까 강한 영향력을 후임 총리에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퇴임을 앞두고도 이 한국 방문을 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제 후임 일본 총리가 등장했을 때 잘 봐라. 내가 이 한일 관계 복원시켜 놨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 얘기도 어느 정도 이제 후임 총리가 이제 수용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 영향력, 외교적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 결정을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일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사실은 가능하고 더 하나 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거는 그러면은 현재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됐을 때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이냐, 혹은 누가 되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없을 거다 이런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유력하게 거론되는 그 후보들 가운데 누가 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한일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오기 힘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일 관계 악화된 한일 관계, 뭐 전후 최악이다 이렇게 불렸던 한일 관계를 개선을 했다. 그런 정치적 성과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윤 대통령과 같이 정책 결단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이라는 거를 차기에 누가 총리가 되든지 간에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차기에 누가 총리가 되든지 간에 본인이 조금 떠맡고 차기의 총리한테는 좀 정책적인 부담을 좀 덜 갖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그 레일을 깔아놓은 안정된 관계 위에 당신들을 할 수 있어. 만약에 한국에서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늘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골포스트를 옮긴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루어놓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하는 한 이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은 계속 갈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자신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말하자면 또 골포스트를 옮겼다는 이런 어떤 구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후임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은 이 악화됐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라는 부분은 아마 기시다 총리 본인도 대단한 성과, 치적으로서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목적이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회담에 아마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8월 14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주 의욕적이었거든요. 연임하는데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저런 그 3년간을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외교적인 성과였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 개선이었거든요.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가장 큰 거는 한일 관계 개선이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국민들한테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또 그거를 마지막에 윤 대통령과 함께 뭔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 윤 대통령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국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예. 있는 한일 관계 개선되었다는 것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제 이제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기시다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日韓関係の新たな章が開かれソウルで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人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と申し上げました。 네,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을 두고 엄청난 이제 치적과 성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권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얻어간 게 굉장히 많다. 뭐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서 얻은 것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 이 글쎄요, 저도 부분을 좀 그게 좀 어떻게 궁금하기는 설명할 합니다. 수 있을까요?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게 지난해 3월달에 이제 박진 장관이 말씀하셨던 건데 예. 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이제 배상을 하라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 대법원이 판결했죠. 예,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1965년 한일 청구협정에 의해서 끝났다는 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그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사이에는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것은 일본 기업 대신에 우리 정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판결받은 액수만큼 예. 현 이자를 이제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은 이제까지 자기 자신들이 견제해왔던 입장, 표명해왔던 입장을 바꾸지 않고도 네.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커다란 정치적인 판단을 윤 정부가 해줬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1년 지났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우리 정부가 많이 과학적인 양보한 거 근거가 아니냐. 없다라고 예. 해가지고 우리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상 일본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얻은 게 뭐냐라는 그런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뭐 굳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고 또 일본 정부가 무엇을 또 응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이제 뭐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좀 더 좋겠지만 외교라는 게 그렇게 꼭 할 수 있는 고차 것만은 방정식이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뭐 최근에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예.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혹은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한일 또 한미일 정상들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고 또 지난해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합의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동력을 계속
한국이 혹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제도화, 문서화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상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가 이제 콜포스트를 예, 옮겼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의 경우도 뭐 자민당의 차기 총재가 누가 되고 어떤 정권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또 미국의 경우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 본다면 일본이 얘기하는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콜포스트를 움직였다 하는 그런 비판은 사실상 일본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일본도 그러지 않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나왔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가슴이 아프다. 예. 이 얘기는 뭐 저도 좋은 그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지만 명확하게 뭐 사과한다, 그렇죠. 반성한다 이런 표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 1998년 진정 없는 10월 거 달에 아니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보면 명확하게 예. 이야기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식민지배에서 그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만을 갖고 있는 거고 좀 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직접적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일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본한테는 바람직하지 않고 예.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마이너스 평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날의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 과거 군국주의, 제국주의적인 시절의 일본과 어떻게 구별짓기를 하고 있는가? 독일만 하더라도 뭐 나치즘에 대해서 현 독일 수상들이라든지 독일 총리는 굉장히 단호하게 비판하잖아요. 자신들의 선배 정치인들, 선조가 저질렀던 나치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어제 한 말을 보면 과거 가혹한 환경 아래 고통받은 분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 가혹한 환경. 이거는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식민화 시기를 말하는 거면 가혹한 환경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어떤 제국주의 정책하에 고통받았던 대한민국 국민에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요. 또 그게 용기 있는 거 솔직한 거 아닌가요? 뭐 어르신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1995년 8월 달에 당시 이제 무라야마 도미이치 예. 사유당하고 자민당의 이제 연립 정권이었는데 사유당 그 출신의 총리는 국책을 잘못했다 일본이. 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한테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다대한 고통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좀 더 명확하게 그와 같은 거를 역대 정부의 그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한다면은 무라야마 총리가 얘기했던 거, 혹은 2005년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혹은 1998년 10월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혹은 2010년도에 이제 예. 지금 그 자민당과 달리 이제 민주당의 그 간나오토 총리가 그 왕실 의궤를 이제 돌려주면서 문화재를 돌려주면서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일본 한국인들이 이 식민지 지배에 당한 거에 대해서 참 자존심을 상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권에 상관없이 현재 일본 정부가 계승하고 있다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그러니까요. 텐데. 과거와 단호하게 단절하는 모습을 일본 정치인들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온 그 유력한 정치가들도 좀 명확하게 그런 것들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부는 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그런 정치가들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사과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사과하지 않고 조금 그 정당화하려고 하는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냐 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대단히 아쉽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도 이제 한일 관계가 뭔가 깔끔하게 복원된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을 자꾸 이제 인상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 뭐 잊어서도 안 되고 또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미래지향적 관계를 또 우리가 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정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긍정적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어때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우리도 정부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연장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한일 관계는 좀 뭔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과거에 뭔가 이 문제로 인해서 예.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가는 겁니까? 불편한 관계로 가면 안 되겠죠. 예. 가장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1,000만 정도의 그 국민들이 서로 왕래하는 1년에 1,000만 정도의 그러니까요. 뭐 왕래하는 이번에 가장 뭐 비자도 좀 이렇게 간소화해주고 뭐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뭐 그 서울 도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 있구나, 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들어갈 때 입국 심사할 때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번에 생각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양국 정부가 지금 그거를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교통카드도 저도 보니까 일본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교통카드를 안 팔아요. 없어요. 카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쓰는 교통카드를 일본에 그냥 썼으면 좋겠다. 혹은 일본에서 쓰는 교통카드를 획기적인데요.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예.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예. 좀 한 적도 있어요. 거의 유로패스처럼.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국회 정상이 6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는 좀 과거도 좀 직시를 하고 예. 또 네. 지금이 현재 일본의 그 젊은 세대가 한국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그 기생세대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젊은 세대가 주역이 될 수 있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예. 좀 양국 정치가들이 고민한다면은 예. 과거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단절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일본 총리 부인과 함께 이제 오늘 K-팝 그룹을 이제 방문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일정만 잘 맞았으면 우리 엠벤에서 하고 있는 이제 한일 광장전이 이제 일본 가수들 아주 인기가 많죠. 예, 네. 스튜디오 녹화 현장으로 딱 왔으면 좋은데 네. 아쉽게도 이게 일정이 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저희 녹화 일정이. 그래서 뭐 K-팝 그룹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뭐 양국의 이 퍼스트 레이디들끼리 문화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제 K-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좀 구경하고 또 뭔가 문화적 교류를 좀 확대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본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한국을 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요. 네. 이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보는데 선입견이 없어요. 그 K-팝이라고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그 흡입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해요. 네. 일종의 한국에 대한 동경심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은 과거에 그 기성세대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더 확대해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그 감정적인 앙금을 좀 떨쳐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정치가들의 몫인데 네. 조금 더 좀 겸허하게 과거를 좀 보고 네.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한미일 관계일 텐데 일본 총리도 이제 다음 달이면 바뀌게 되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11월 대선 치르고 나면은 그쪽도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한미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아마 트럼프 2기가 들어선다고 해서 트럼프 1기 때처럼 아주 급격한 변화가 다시 또 올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4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은 주변 국가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지 네. 혹은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호소력을 가질 것인지는 본인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마 트럼프 2기가 왔을 때 바이든 정권의 정책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결이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일이 협력해야 할 뿐 더 많아요. 예. 한국과 일본은 미국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으로서 이제까지 한국과 일본이 해온 역할이 있고 예. 앞으로 그걸 양국이 다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왔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것과 다른 모습을 취한다고 그러면은 한일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이야기가 성숙된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의 한일 관계의 그 개선된 모습을 계속 유지해가는 게 네. 우리 국민들, 양국 국민들한테도 혹은 양국 국익에도 예.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걸로 보시는군요. 해리스가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예. 않은데 해리스가 되면은 그냥 바이든 외교 정책을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긴 한데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부통령의 경우도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아직 미지수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 트럼프는 일단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주변의 국가들이 트럼프 2기가 들었을 때 어떤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아마 다 그 참모들이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아마 새로운 정책을 예. 내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책에 이게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 국가를 위해서 미국 국익 우선이라는 게 트럼프의 그 모토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어떤 그런 정책을 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이제 막 국내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한 발 앞으로 내딛었으니까 일본도 이제 좀 더 보수 극우 세력과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또 한 발 진전된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 한일 관계가 뭐 더 탄탄해지는 건 뭐 맞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 조금 제가 좀 아쉽다고 한다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부분 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고 좀 불만 이 예. 있는 것은 이런 거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런 예. 것이다. 좀 가까이 올 필요 있다 하는 것을 직접 우리 네.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일본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